네, 안녕하세요. 김문철 교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8장 겸용사업자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과세 문제는 어떤 과세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서 A라는 사업자로부터 1,000원짜리 기계장치를 1,100원 주고 산 거죠. 매입세액이 100원이 발생하겠죠. 1,000원짜리 기계장치는 1,1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과세사업만을 위해서 A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1,000원에 부가세 100원 해가지고 1,100원 주고 매입을 했다면 그 100원만큼은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면세사업만을 위해서 A라는 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1,000원짜리 1,100원 주고 매입을 했다면,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 부담을 하는 거니까 1,000원짜리 1,100원 주고 매입을 했다면 그럼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매입을 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기로 한 거죠. 같이. 그때도 1,000원짜리 100원만큼의 부가가세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그 부가가세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 그럼 이 공통매입세액은 얼마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실지규숙이 분명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실지규숙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안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통매입세액에다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사업에 사용될 거라고 보겠다는 거죠. 실지규숙이 불분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분 계산하는데 공통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죠? 그 비율을 곱하는 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들도 한번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과세 문제가 뭐냐면, 이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과세가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수재화 용역 공부할 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런데 그 주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주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이걸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부수재화 용역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 그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일단 걔가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이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과세하는 거고요.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이라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각이죠.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각.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사업용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니까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거고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이었던 거죠.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쓰고 있던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을 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과세할 거냐? 그걸 우리가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공급했다면 얼마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고요. 공급가액에다가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비율을 곱한 것만큼만 과세 표준이 돼야 되거든요.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승계환수를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한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급하는 그날 당장 승계환수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겸용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려고 매입한 재화나 요익에 대해서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할 텐데 그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냐,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 교수가 분명하면 실질 교수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되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고 있던 재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공급했을 때에는 얼마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할 거냐.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때는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때는 면세가 되는 거니까 과세가 안 될 텐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고 있던 공통사용자를 팔았을 때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에다가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공급하는 그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전 과세기간인 거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계산 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통 매입세액과 공통사용자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틀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안분계산 적용 배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통세왕자를 공급했어요. 공통세왕자를 공급했는데 그게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공통사용자의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겠대요. 이 안분계산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그러면 아예 이 세 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을 0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을 하겠다.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자, 어떤 경우에 그런 거냐? 첫 번째, 공통세왕자의 공급 시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었을 때,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은 95%를 초과한다는 얘기죠. 이상 아니죠. 초과죠. 같은 얘기가 되려면.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려면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은 9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아니에요. 이거 이상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초과예요, 초과.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세 공급가액 비율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예를 들면 97대 3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 과세라는 거잖아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이 97이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은 3%라는 건데, 이러면 뭐 거의 대부분 과세니까 그러면 안분계산 하지 않겠다. 안분계산 하지 않고 그냥 안분계산 하지 않겠다. 그냥 과세표준 전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거의 대부분 과세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분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96대 4도 마찬가지죠. 안분계산 하지 않겠다는 거죠. 문제는 95대 5인 거예요. 만약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는 거랑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 초과가 아니라 95% 이상인 경우가 같은 얘기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딱 5%면 5% 미만이 아니죠. 그럼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딱 5%라면은 안분계산 적용 배제가 아니라 안분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5%일 때도 안분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95% 이상이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 이상이면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딱 95%일 때도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니까, 면세 공급가액으로 했을 때 5% 미만이 과세 공급가액으로 했을 때 95% 이상이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럼 같은 말이 되려면은 95% 이상이 아니라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일 때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은 과세 공급가액 비율은 9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해야지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공급가액이 딱 95%라면 95%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딱 95%라면은 안분계산 적용 배제가 아니라는 거죠. 초과하는 경우에 안분계산 적용 배제니까 딱 95%라면은 안분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해서 5% 미만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얘기가 되려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은 95%를 초과한다라고 해야지만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면, 즉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를 초과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거니까 그냥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뭐 1억이다, 2억이다, 8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금액이 크죠? 그런 경우에는 1%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분계산 적용 배제에서 제외한다. 즉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직전과세에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러면 1% 소중하니까 안분계산 하겠다. 과세 공급가액이 비율이 97, 98, 99%를 할지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97, 98, 99% 곱해가지고 안분계산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금액이 너무 작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이 존재하지 않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에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의 경우에 안분계산 적용 배제는, 공통 매입세액 경우에 안분계산 적용 배제는 다음에 세 가지에 해당되면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은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겠다. 얘랑 비슷해요. 첫 번째, 얘는 비율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한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한의 비율로 하는 거니까 해당 과세기한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 즉 같은 말로 한다면 해당 과세기한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를 초과한다면 거의 대부분 과세 공급가액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거니까 그냥 100% 다 매입세 공제하겠다는 거죠.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 즉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공통 매입세액이 공통 매입세액으로 한 거니까, 공급가액이 아닌 세액으로 한 거니까 같은 금액이에요.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적용 배제에서 제외한다. 즉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즉 안분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7, 98, 99%라도 97, 98, 9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라면,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는 매입세액으로 하면은, 세액으로 하면 5만 원 미만이죠.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라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이따 뒤에서 나오는 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신규 사업자면서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 좀 이따 나오는 거니까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좀 이따 뒤에서 나오니까. 3번의 경우에는 아무튼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는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바로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금액 기준이, 여기 금액 기준이 같은 거예요. 여기는 5천만 원 이상이면 세액으로는 500만 원 이상인 거니까 같은 거고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는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거랑 금액 기준은 같은 거죠. 근데 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게 공통 사용자와의 공급 시에는 이 금액 기준을 건별로 해당 재화 건건별로 해당 재화 그 공급하는 해당 재화의 건건별로 5천만 원 이상인지 50만 원 미만인지를 따지는 거고요. 공통 매입세액 안부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는 경우에 이 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 금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건건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 금액으로 이 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큰 차이점이 있다. 공통사용자의 공급에서의 금액 기준은 해당 재화에 공급한 해당 재화의 건건별로 금액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통 매입세액에서의 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건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통사용자와의 공급과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부계산 적용 배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공통 매입세액 안부계산 적용 배제인 세 번째는 조금 이따 어떤 내용 하나를 또 공부하고 설명을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통사용자의 공급과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부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공통사용자의 공급은 공통사용자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고 있던 재화를 팔았을 때 그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공통사용자의 공급은 원칙이 공급가액에다가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과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안부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공통사용자의 공급 시에 과세표준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은 이렇게 안부계산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안부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공통사용자의 공급과 관련된 이 내용은 거의 공통사용자의 공급 관련된 내용의 99%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1%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 그 하나만 하게 되면 나머지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사용자의 공급은 이 과세표준 어떻게 할 거냐, 원칙과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안부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근데 공통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아요.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만큼을 매입세액 공제를 할 거냐,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것만큼을 매입세액 공제를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안부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공통 매입세액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테마를 더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테마를 더 공부하는데, 그 두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해 가지고만 요거 관련해 가지고만 중요한 테마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기준. 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의 기준은 이게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은 실지 귀속이 분명하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귀속이 과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면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그 귀속이 분명하냐, 그러면 그 실지 귀속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공통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공통 매입한 그 재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얼마만큼씩 사용되는지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원칙입니다. 안분 계산은 아까도 봤지만 실지 귀속이 분명하면은 그 귀속에 따르면 되고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것만큼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 매입세액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죠? 요 비율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세금계산서 수출했으니까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빼기 공통 매입세액이 있었는데 그 공통 매입세액에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할 거냐, 얼마만큼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공통 매입세액에서 공통 매입세액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뺀 금액을 매입세 공제로 하나, 결과는 같은 거죠. 그죠? 결과는 같은 겁니다. 아무튼 실질기술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하는데 어떤 비율로 안분 계산할 거냐,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뺀 금액으로 하든 아무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예요. 매입한 과세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기 중에 매입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2기 중에 다시 그 매입한 걸 판 거예요. 그럼 자, 원칙대로 한다면요, 공통사용자를 팔았으니까 공통사용자의 공급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통사용자의 매입은 원칙대로 한다면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만큼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사자마자 팔게 되면 가격은 매입한 금액과 공급한 금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 사용돼야 되는 비율이 공급은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매입은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하게 되면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매입세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6, 면세 공급가액이 6대 4였다면 전체 매입액의 60%만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팔았어요. 팔았을 때는 그 금액이 매입하자마자 얼마 있다 팔았으니까 매입한 금액과 공급한 금액의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공급했을 때의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대 5라면 공급한 가액과 매입한 가액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매출세액은, 과세가 되는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50% 곱한 금액이 10%가 매출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입세액은 매입한 금액의 60%가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매각을 할 텐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금액과 과세되는 금액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을 했다면, 매입하자마자 얼마 있다 매각을 했다면 매입과 매각에 대한 안분계산의 기준은 같은 안분계산 기준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안분계산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할 수가 없죠. 공급한 그날, 그때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직전 비율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도 같은 비율을,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비율을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매입도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은 직전 비율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매각한 그 당시에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급은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을 쓸 수밖에 없고, 매입은 원래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을 써야 되는데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같은 비율을 사용해서 차익거래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입도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써야지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실질기술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의 원칙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을 하면 매입에 대해서는 그때 그 매입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해주면 된다. 첫 번째 예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외는 뭐냐면 공급가액이 없거나 또는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공통 매입을 했는데 그 공통 매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만 하고 있는 거지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매입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문을 열진 않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니까 매입은 많이 발생하는데 공급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지금 내가 원래
정육점을 하고 있었어요. 면세 사업을. 그런데 이번에 그 정육점 뒤편에 테이블 좀 갖다 놓고 음식점을 같이 하기로 한 거죠. 정육점 식당 과세 사업, 정육점 면세 사업이거든요. 원래 면세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뒤에 인테리어 공사해 가지고요. 음식점을 더 이제 뒤에다 놓고서 과세 사업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좀 걸려 가지고 여전히 같이 하기로 했지만 아직 과세 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은 아직 안 나오고 정육점의 면세 사업에 대한 공급가액만 나왔을 때 그거를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고 면세 중에서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만 알고 나머지 한쪽의 공급가액을 모르면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공급가액이 없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공급가액 비율을 쓸 수가 없잖아요. 원칙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만큼으로 안분 계산하기로 했는데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럴 때에는 공급가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개별 매입액 비율, 그러니까 공통 매입에 대해서 공급가액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과세 사업만을 위한 매입도 있고 면세 사업만을 위한 매입도 있고 공통 매입도 있잖아요. 그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과세 사업만을 위한 매입과 면세 사업만을 위한 매입, 그 개별 매입액의 합계액 중에 과세 사업만을 위한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개별 매입액 비율로 해서 안분 계산하겠다. 근데 A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공통 매입 말고 개별 매입액이 없어요. 개별 매입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상되는 공급가액 비율로 하겠다. 예정 공급가액 비율. 공급가액 비율이 예상이 안 되면 예상되는 사용 면적 비율로 하겠다.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A, B, C의 순서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에 공급가액이 없어서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매입액 비율, 그렇죠? 개별 매입액이 없이 공통 매입만 있다면 예정 공급가액 비율, 공급가액 비율을 예상할 수 없다면 예정 사용 면적 비율. 근데 사실 예정 공급가액 비율과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은 다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별 매입액 비율 아니면 예정 공급가액 비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은 C를 먼저 적용합니다. C. 예정 사용 면적 비율, 그 다음에 개별 매입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그러니까 거의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은 사용 면적 비율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C를 적용하고 건물이 아닌 공통 매입세액인데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다면 A, 모르면 B를 적용하고. 그래서 이 비율을 대용치로 쓰는 거예요. 아직 공급가액이 아직 없으니까 요 A, B, C 개별 매입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대용치로 쓰는 겁니다. 이걸 대용치로 썼는데 나중에 개별 매입액 비율과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이 되면 개별 매입액 비율로 했더니 과세 사업을 위한 매입과 면세 사업만을 위한 매입이 6대 4였어요. 그래서 60%만큼 매입세 공제를 했는데 나중에 실제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이 됐는데 과세하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7대 3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알았다면 70%만큼 매입세 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라서 개별 매입액 비율인 60%만큼 매입세 공제를 했잖아요. 나중에 실제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10%만큼 더 매입세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개별 매입액 비율이 과세 사업을 위한 매입과 면세 사업을 위한 매입 비율이 뭐 60%와 40% 6대 4였는데 나중에 실제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이 됐는데 55%하고 45%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55%만 매입세 공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60% 매입세 공제된 거니까 5%만큼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1%만 차이가 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개별 매입 비율이 예를 들면 60%대 40, 과세 사업을 위한 매입과 면세 사업을 위한 매입이 60대 40%였는데 실제 공급가액이 58%와 뭐 42%였다. 그러면은 2%만큼 공급가액 비율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더 작아진 거잖아요. 그럼 2%만큼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그게 1%든 2% 차이가 얼마 안 나든지 간에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를 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썼다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썼다면 나중에 실제 사용 면적 비율이 확정이 됐을 때 그 실제 사용 면적 비율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만을 안다면 이렇게 A, B, C의 순서대로 적용을 했다가 대용치로 나중에 A, B를 적용한 거 개별 매입액 비율과 예정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했다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됐을 때 그 비율에 맞춰주는 정산을 하는 것이고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썼다면 실제 사용 면적 비율이 확정됐을 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맞춰주는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공통 매입세 관련해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첫 번째 테마였던 거예요. 그럼 공통 매입세 관련해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두 번째 테마. 그 두 번째 테마는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한 두 번째 테마,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기장치 하나를 매입을 한 거예요. 1,000원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100원.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기계장치는 한 과세기한당 체감률이 25%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총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4기 동안 사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4기 동안.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죠. 매입한 해당 과세기한에 이 앞에 있는 게 과세공과액 비율이고 뒤에 있는 게 면세공과액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매입한 해당 과세기한에 과세공과액의 이 비율만큼 기계장치가 총 4기 동안 이렇게 한 과세기한당 체감률이 25%니까 총 4기 동안 이렇게 과세사업의 60%를 사용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매입한 해당 과세기한의 과세공과액 비율만큼 4기 동안 사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100원에 대해서 매입한 과세기한의 과세공과액 비율인 60%를 곱한 60원만큼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한기가 지났어요. 이제 한기가 지났으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기가 지났을 때 2000X1년도 2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율이 50대 50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전진법으로 앞으로 남은 3기 동안은 과세사업의 50%가 사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기 지나고 남은 3기 동안은. 그러면 남은 3기 동안에는 50%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데 이미 60%만큼 매입세 공제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3기 동안에는 10%만큼 너무나 많은 매입세 공제를 해준 거기 때문에 10%만큼 매입세 공제 금액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그러면 공통 매입세액 100원 곱하기 1-25%의 1기. 그러면 75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의 경과된 과세기한 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남은 과세기한이죠. 1-25%니까 100원의 75%. 100원의 75%인 남은 3기 동안은 10%만큼 너무나 매입세 공제를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큼을 매입세 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거니까 뱉어내게 하겠다는 거죠. 10%만큼 더 매입세 공제를 너무 많이 해준 거니까 세금을 더 뱉어내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기 또 지났어요. 이거를 녹색으로 해볼게요. 한 개 또 지나가지고 그러면 남은 2기 동안에는 2000X2년도 1기 정진법이니까 남은 2기 동안에는 2000X2년도 1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율이 53대 47인 거예요. 그럼 남은 2기 동안에는 53%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53% 해줘야 되는데 50%로 재계산을 전부 다 했으니까 남은 2기 동안에도 50%가 매입세 공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50%가 아니라 53%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남은 2기 동안 3%만큼 더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냐. 근데 그런 말인데 이게 비율이 3%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5% 이상 증감되지 않았다면은 재계산하지 않겠다.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러니까 50%에서 53%로 3%만 증가를 했다면 그러면 재계산하지 않겠다. 최소한 5% 이상 증감돼야지만 재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00X2년도 2기로 갑니다. 2000X2년도 2기로 갔을 때 2000X2년도 2기는 이때는 이게 또 55대 45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53%일 때 재계산 안 했잖아요. 그 전에 재계산했었던 50%에 비해서 마지막 남은 한 기 동안은 50%였는데 55%가 된 거니까 과세 공과액 비율이 5%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죠? 5%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재계산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재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100원에 남은 25% 3기 지났잖아요. 남은 마지막 25% 1-25%의 3기를 곱한 금액을 빼니까 남은 25%죠. 25원. 그 25원에는 50%가 아니라 55%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5%로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납부세액에서 이렇게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얘기죠.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매입을 했어요. 그때 공통매입세액이 100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공통매입세액이 이렇게 그 100원에 대해서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이 체감률이 25%니까 총 4기 동안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기 동안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고가액비를 곱한 만큼 이 기계장치는 과세사업에 사용될 거야 라고 해서 그 공통 매입세액의 60%를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지금 해준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한 기 지났더니 과세 공고가액 비율이 이렇게 50%로 떨어진 거죠. 즉 면세 공고가액 비율은 50% 늘어난 거죠. 과세가 줄어든 것만큼 면세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얘가 줄어든 것만큼 얘가 늘어났는데 과세 공고가액 비율이 60에서 50%로 지금 줄어들었다면 남은 3기 동안은 매입세액 공제를 50%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60%만큼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3기 동안은, 그죠? 100원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25% 1기 가로 닫고 하면 75원이 되는 거죠. 남은 3기 동안은 75%, 100원의 75%는 10%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너무 많이 해준 거를 빼겠다는 거죠. 뱉어내게 하겠다. 60에서 50%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7.5원만큼을 뱉어내는 거니까 납부세액에 가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기 또 지났어요. 그럼 남은 2기 동안은 다 50%로 맞춰졌잖아요. 지금 3기 동안 다 맞춰졌는데 한 기 지나서 이제 남은 2기 동안도 50%로 맞춰져 있는데 그 2012년도 1기는 또 과세하고 면세 비율이 53대 47이 된 겁니다. 50%에서 53%로 3%만큼 더 증가를 했죠. 3%만큼 더 증가를 했지만 비율이 5% 이상 증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금액 계산해봤자 얼마 안 될 거니까 이건 재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재계산하지 않고요. 5% 미만일 때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2012년도 마지막 2기, 마지막 남은 그 한 기 동안에는 다시 또 과세 비율이 5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5%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럼 50%에서 55%로 5% 이상 과세 공과액비율이 늘었죠. 즉 면세 공과액비율은 5% 이상 감소했죠. 이렇게 5% 이상 증감하게 되면은 다시 재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53%일 때는 재계산 안 했으니까 그 전에 재계산했었던 50%에 비해서 5% 이상 증감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재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통매입세액 100원에다가 여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연수하게 되면 남은 금액인 25원이 나오는 거죠. 3기 지났으니까 남은 25원은 5%만큼 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계산하시면 1.25만큼 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할 때는 과세 공과액 비율이 감소된 것만큼 면세 공과액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공통 매입세액에다가 여기 체감률을 고려합니다. 가로 열고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간수.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이 나오죠. 남은 금액에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잖아요. 증감된 과세 비율로 하든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든 똑같잖아요. 과세 비율이 10%만큼 줄어들면 면세 비율은 10%만큼 늘어나니까. 근데 증감된 면세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납부세액에 가산하느냐 차감하느냐 그 부호가 같아요.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게 되면 면세 비율이 더 늘었잖아요. 10%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7.5만큼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런 얘기고. 면세 비율로 하게 되면 아까 마지막 2012년도 2기는 50%에서 45%로 면세 비율이 5%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남은 금액 25원에 5%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1.25만큼 마이너스. 즉 면세 비율은 감소가 됐으니까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게 되면 납부세액에 가산하느냐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느냐 그 부호가 같기 때문에 증감된 과세 비율로 하지 말고요. 증감된 면세 비율로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요건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은요, 처음에 매입했을 때부터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적용했던 자산에 대해서만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했던 자산에 대해서만. 두 번째, 장기간 사용되는 재화에 대해서 한 기 지나서 남은 기간 동안 증감된 그 면세 비율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되는 재화여야지만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세 비율이 또는 과세 공과액 비율 또는 면세 공과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되지 않으면 증감된 비율이 얼마 안 되니까 재계산 안 한다고 그랬죠?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만. 우리가 그 본 수업 때 그 대손세액에 대한 처리도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확정 신고 때만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확정 신고 때만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 대손세액에 대한 처리와 납부세 환급세액에 대한 재계산,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겁니다. 예정 신고 때는 하지 않습니다. 요게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은 과세 기간 동안에 계속 과세고 면세압에 같이 사용했을 때 그 과세 면세 비율이 바뀌게 되면 5% 이상 증감되게 되면 그 5% 이상 증감된 비율로 맞춰주는 거를 납부세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쭉 1기에 과세 면세 비율이 6대 4였는데 이때 매입을 했어요. 공통매입세 100원에 대해서 60% 곱한 만큼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이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요. 2기 때 2001년도 2기 때 면세 비율이 10%만큼 증가돼서, 그래서 100원에다가 남은 75% 해당되는 거에 10%만큼 플러스 해가지고 7.5원만큼을 납부세액에 가산을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1기 중에 만약에 얘를 이 공통 매입세액을 이때 팔아버렸다면 더 이상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한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배제합니다.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않아요. 팔아버렸거나 또는 이때 2002년도 1기에 아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렸거나 개인적 공급을 했거나 사업상 증여를 했거나 즉 공급 의제를 했거나, 이때 팔아버렸거나 또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면 공급하거나 공급 의제한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공급하거나 공급 의제한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배제합니다. 납부세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내용들까지. 그 내용이 사실 여기 밑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제해 가지고요. 공급했거나 공급 의제를 하게 되면 공급했거나 공급 의제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겠죠? 해당 과세기간부터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배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용사업자에서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세 전환 매입세액을 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였어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지금 겸용사업자입니다. 겸용사업자.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 근데 처음에는 과세 사업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A로부터 기기장치 1,000원짜리 기기장치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100원만큼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거고, 과세 사업을 위한 매입이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겠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서 그거를 한 기 동안 과세 사업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면세 사업으로 이렇게, 기계니까 총 4기 동안 사용되는 거잖아요. 체감률이 한 과세기간당 25%니까 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과세 사업을 사용하고 나머지 3기 동안에는 면세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세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죠. 재화의 공급의제에서 그거를 면세 사업 전용이라고 했습니다. 면세 사업 전용하게 됐다. 그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게 되면,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를 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해가지고 다음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했죠. 그렇죠? 이렇게 취득가액 곱하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렇게. 그래서 총 한 기 동안에는 과세 사업을 사용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받는 게 맞는데, 면세 사업으로 남은 3기 동안에 전용을 했다면 면세 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한 기 동안은 과세를 썼으니까 나머지 75%에 대한 75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거에 10%로 곱한 75원만큼을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에서 뱉어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75원만큼을 납부해라는 거는 매입세 공제받은 것 중에서 75원을 뱉어내라는 겁니다. 과세 사업에서는 한 기 동안만 사용되고 나머지 3기 동안에는 면세 사업에서 사용될 거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면세 사업의 전용을 재화의 공급 의제로 해가지고 요 금액을 과세 표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부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한 기 동안에는 과세 사업에서 쓰고 남은 3기 동안은 과세하고 면세에서 같이 쓰기로 한 거죠. 과세하고 면세에서 같이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과세 표준을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 곱하기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한 수를 한 다음에 이게 면세 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같이 쓰기로 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에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면세사업 일부 전용이라고 해서 앞에서 과세표준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면 0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5% 미만이라면 0으로 한다고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반대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면세 사업을 위해서만 매입을 한 거예요. 면세 사업에서 쓰려고 기계장치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B한테서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나는 1,1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면세 사업을 위해서 기계장치를 매입한 거기 때문에 이 100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는데 면세 사업에서 한 기를 쓰게 되고, 그리고 남은 3기 동안, 기계장치는 총 4기 동안 사용되는 건데 남은 3기 동안 이렇게 과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남은 3기 동안에는 과세 사업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과세 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분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불공제된 금액 있잖아요. 매입세 불공제된 금액에 체감률을 고려하고요. 1- 체감률 25%의 경과된 과세기간수 1기. 그렇죠? 그럼 요 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요 금액을 곱한 금액인 75원만큼을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죠? 이거를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면세 사업물로 해서 4기 동안 다 쓰게 되면 매입세 불공제인데, 면세 사업을로 해서 기계장치를 매입을 했다가 한 기 동안에만 면세 사업에서 쓰고 남은 3기 동안에는 과세 사업에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전환을 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 곱하기 1- 체감률 경과된 과세한수를 곱한 금액만큼으로 해서 이 75원만큼을 매입세 공제로 하겠다. 이거를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면세 일부 준용처럼 면세 사업에서 한 기 동안 쓰고 남은 3기 동안 과세하고 면세해서 같이 쓰기로 했다면 그럼 얼마만큼은 매입세 공제해 줄 거냐? 걔를 과세 일부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세 일부 전환 매입세액은 매입세 불공제 금액 100원 곱하기 가로 열고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한수 해가지고 한 기 지났으니까 75원이 나오겠죠? 그거에 요 비율을 곱하는 거죠.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이쪽에서 사용되는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것만큼을 매입세 공제액으로 하겠다. 걔를 과세 일부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뒤에다가 요 비율을 곱하는 거죠. 과세 일부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세 일부 전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요, 요 뒤에 곱하는 요 비율 있잖아요. 뒤에 곱하는 요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3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일부 전환한 그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해당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있는 거예요. 비율이 있는데 근데 그 비율이 5% 미만이라면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총 공급가액이 100억인데 과세 공급가액이 있어요. 있는데 4억이야. 5% 미만이죠? 그러면 그냥 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0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거의 과세 공급가액은 과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 전환 매입세액으로 매입세 공제하는 금액은 없다. 두 번째는 이게 아예 해당 과세 기간에 이렇게 면세 사업에서 사용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내가 정육점을 하려고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근데 한 기 동안은 정육점을 하다가 사람들이 여기다 음식점 같이 하면은 장사 잘 될 건데 막 이래가지고 음식점도 같이 하기로 한 거지. 이 건물을 이제 과세 사업에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음식점을 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과세 기간 동안에 같이 하기로 했지만 아직 그 음식점에서는 아직 공급가액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비는 없는 거예요. 정육점에서는 매출액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느 한쪽에 매출액이 없으니까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급가액 비율이 과세 공급가액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까 공부했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 있잖아요. 공통매입세액에서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급가액이 어느 한쪽이 없어가지고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매입액 비율로 대용치로 쓰는 거죠. 개별 매입액 비율을 모르면 예상되는 공급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이게 예상이 안 되면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한 그 재화가 건물이었다면은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모르면 개별 매입액 비율로, 모르면 예정 공고가액 비율로 쓰는 거죠. 그 공통 매입세액에서 그 안분 계산할 때 공고가액 없거나 공고가액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했던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대용치 비율 있잖아요.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 매입액 비율과 예정 공고가액 비율로 했다면 나중에 실제 공고가액이 확정했을 때는 실제 공고가액 비율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해 주는 거고,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실제 사용면적 비율이 확정이 됐을 때 실제 사용면적 비율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해 주는 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과세에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했을 때, 이게 일부 전환했을 때, 그죠? 그 기기장치였다고 지금 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기 지난 다음에 면세에서 한 기 썼죠? 그리고 남은 3기 동안에 이렇게 해당 과세액의 총 공고가액분의 해당 과세액의 과세 공고가액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여가지고요. 그렇게 요 계산된 요 금액에 40%로 곱하면 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근데 한 기 지난 다음에 이 공고가액 비율이, 총 공고가액분의 과세 공고가액 비율이 예를 들어서 35%가 된 거예요. 5% 이상 증감을 한 거죠. 그러면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준용해가지고요. 요것도 재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5%만큼 너무나 많이 매입세 공제 해준 거니까, 5%만큼 매입세 공제 너무나 많이 해준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뱉어내는 거죠.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겁니다. 면세 비율은 더 늘어난 거고, 과세 비율은 더 줄어든 거니까. 아시겠죠?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준용해서, 납부세액에 더 가산하거나, 납부세액에 더 차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은 이게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면세에서 일정 기한 사용하고 남은 기한 동안 과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되는 재화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장기간 사용되는 재화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감가상각 자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확정 신고 때만 계산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고 때는 계산하지 않고요. 확정 신고 때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정 신고 때만 해야 되는 거, 이걸로서 지금 3가지, 대손세액에 대한 처리, 이걸로서 4가지를 공부한 거네요. 대손세액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 규정,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도 확정 신고 때만 한도를 계산하죠. 그리고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그리고 과세 전환 매입세, 이걸 4가지.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확정 신고 때만 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과세 전환 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이다.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한다. 예정 신고 때는 하지 않고 확정 신고 때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그 겸용사업자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납부 절차에 대한 내용을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